그럼 이어서 그 1월 8일날 이 5종목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는 보시면 지금 54,800원 부근의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고 지수를 따라서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악재가 있진 않아요. 개별 악재는 있진 않고 굉장히 좋은 것들로 재료들은 아직 많이 살아있는데 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리진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금요일날 저가가 마이너스 4.5%까지 빠졌지만 그래도 5만원 선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도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이런 부분은 좀 매수의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저점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을 만약에 깨트리고 내려간다면은 이제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요 61선, 요 초록색 61선이거든요. 요게 요 전저점이 46,100원 부근, 요 부분을까지 이제 요 부분까지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저는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한다면 매수의 구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난 1월 8일부터 보겠습니다. 1월 8일부터 개인은 이렇게 매도의 관점으로 들어갔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매도의 관점. 하지만 기관은 보십시오.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수의 관점입니다. 기관이 나가는 날은 얼마 나가지 않았죠. 제가 봤을 때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이 54,800원 요 상단 박스 부분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55,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55,000원을 제대로 뚫은 큰 양봉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내일부터 저도 이거는 추가적인 매수로 분할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워낙에 가격이 오밀조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27일에 만들어졌던 저점이 42,950원. 42,950원. 그리고 최근의 저점을 볼게요. 요 날의 최근의 저점인데 44,600원. 1차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응축하다가 나중에는 한바탕 이렇게 좀 슈팅 크게 좀 한번 좀 나와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상장 이후에 뭐 제대로 된 상승 없이 쭉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제 작년 11월부터는 이 정도 가격대 5만원에서 45,000원 사이의 가격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소액으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작년에 만들어진 최저점이 42,950원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라도 이걸까지 깨트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오겠죠. 하지만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요 미니 박스권, 단기 박스권 가격이 44,600원대를 지지해 준다면은 요 5만원 부분까지는 가격이 충분히 변동성을 갖고 올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5만원을 넘어서는 양봉이 제대로 이렇게 안착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이런 갭까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못해도 1차적으로 5만원을 뚫으면 요 52,000원 부분, 이때 시가가 51,900원이네요. 지금 갭은 메꾸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매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집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장 첫날 공모가액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량을 이때 싹 다 털어냈고요. 중간에 매집을 하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도로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카카오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분명 받을 거고, 카카오의 이제 계열사들이 점진적으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아마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갈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지금은 단기간에 조금 마이너스 나왔다라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우울해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600원 깨트린다든지 42,950원 깨트린다면 좀 위험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손절, 뭔가 악재가 떠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44,600원을 깨트리면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박스권에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으면은 언젠간 힘을 충분히 모아서 언젠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슈팅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정고점을 뚫어주는 힘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도 거래대금도 이런 식으로 터지겠죠. 요 날이 기점이 될 겁니다. 카카오는 다시는 요 가격에 못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려면 이 기간이 얼마만큼 더 가야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여기 보시면 11일날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지수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가 큰 차이는 없지만 완전 똑같진 않더라도 코스피하고 비슷한 양상이죠. 11일날 윗골이 되고 내려왔죠. 그런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런 증권주들은 아무래도 코스피나 이런 것들과 같이 지수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상승하기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보시면 차트상 21선도 이탈을 했죠. 그러면 이제 전저점이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전저점이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4만원이 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61선이 올라오겠죠. 하지만 지금 이 추세로 봤을 때 지금까지 작년에 21선을 타고서 큰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61선을 지지한 적이 없었죠. 이게 떨어진다면 6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4만원대, 4만원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4만원이 깨지는 39,500원 부분, 요 부분을 깨트리지 않고 지지만 한다면은 살짝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지수가 좀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일 때, 그때 가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기관은 내다 팔고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한 번쯤은 외국인이 들어 올릴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61선까지 내려오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이런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도 증권사들은 거의 연말에 갔을 때 플러스적인 부분은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의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권사 주식들도 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들고 가더라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서현이화입니다. 서현이화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에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수가 떨어졌지만 지금 윗단에서 시세를 유지 중에 있어요. 이 박스권 윗단에 있죠. 그렇게 됐고, 지금 만약이라도 다음 주 중에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은 서현이화는 이제 가격 업그레이드, 어떻게 보면 요 윗단의 가격으로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확률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서현이화 언제든지 변동성이 이제 발생될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이렇게 가격 업그레이드 할 것 같은 위치에는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떨어진다면 21선 지지받는 걸 확인을 해야겠죠. 지금 지난주까지는 요 11선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은 11선을 지지한 모습 보여줬고, 더 떨어지더라도 21선 이런 식으로 21선을 부분을 유지해주면서 우상향으로 간다면은 이 박스권을 뚫는 한 차례 더 큰 시세를 한 번 더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급은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개인들이 이제 사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은 외국인과 기관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가 한 번 더 분출하게 되면 이들이 과연 물량을 정리하면서 빠져나가는 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현이와도 아직은 추세가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도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이기 때문에 그림이 비슷하죠. 삼성증권이랑 NH투자증권이랑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11일날 고점을 찍고 지수와 함께 하락을 했죠. 지금 NH투자증권도 21선을 간단간단하게 여기서 보면은 간단간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마찬가지로 NH투자증권도 61선까지 떨어질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 저점은 이 부분 11,000원 부분입니다. 11,000원 부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데 아마도 61선이 지금 요 11,000원 부분 넘어섰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61선은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증권도 비슷해요. 이렇게 이평선이 밀집되고 지금 벌어졌죠. 지금까지 이렇게 쭉쭉 벌어졌습니다. 크게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 번쯤은 이제 좁아져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61선을 지지받고 요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없이 보합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요 증권주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갖고 가더라도 결국에는 플러스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플러스라는 거는 뭐 1%일 수도 있고요. 10%, 20%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증시 예치금이라든지 고객들의 유동성 자금들이 계속해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다 증권사를 더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사 관련 주들은 충분히 연말까지 그냥 분할적으로 넣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좀 재미는 없겠죠. 크게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하지만 안정적으로 물론 하락폭도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은 증권 관련 주들은 충분히 올해도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여기. 근데 지금 절묘하게도 이 부분이 지금 이때도 매물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머물렀었고요. 지금도 여기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61선이 거의 맞닿으면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이걸 깨트리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122평선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61선은 최소한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5종목 살펴봤습니다. 1월 8일 날 매수를 했었고 저는 11일 날 정리를 했지만 아주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 검토 삼아서 살펴봤는데 5종목들 포션이 어찌됐든 개인적인 악재가 특별히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에서 서현이와는 개별 종목으로서 좀 더 힘을 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그게 부정적인 하락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수를 따라서 하락할 뿐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 지수의 흐름과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기준들 이하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들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격들을 깨트리면은 그땐 다시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손절의 폭은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오히려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그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주식 초보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연히 전문가들보다도 수준도 떨어지고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비슷한 점도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